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건강을 위해서 유재욱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건강 체크를 해주실지.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참. 지난번에 참 등에 대해서 얘기했고 네. 오늘은 무릎 얘기해 주시죠. 오늘은 무릎. 네. 네. 그 허리 어깨 무릎 중에 한 개만 택하라면 네. 무릎입니다. 아.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두 다리로 걷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은 한 다리로 못 걷습니다. 네. 두 개가 다 멀쩡해야지만 삶의 질이 툭 예, 떨어져요.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릎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 무릎을 보면 그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치료는 제가 하지만 네. 집에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네. 또 뭘 먹으면 좋아지냐. 아, 그렇지. 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네. 많은데 설명을 다 못 해드려요. 왜냐면 1시간도 더 걸립니다. 아. 오늘은 그걸 이제 다 한번 네, 쭉쭉 한번 이제 오. 짚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무릎에 대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음. 살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무릎에 이상이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내 체중을 다 감당을 하잖아요. 그냥 소모품이라고 걸을 보시면 때도 돼요.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니 이게 뭐 정말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음. 이걸 적당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진짜 몸무게 유지도 잘 해야 되고. 맞아요. 저도 이거 이렇게 하면 뚝 소리 나고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음. 예전에는 그냥 뭐 올라갔다 탁 내려오고 다람쥐처럼 근데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지금은 내려오시면 내려올 때 네, 스틱을 안 무조건 집어야 돼요. 야, 이거 안 하면 조심하세요. 너무 예, 예. 아, 두 분 다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예, 내려올 때 그러면 병원은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나이 들면 의뢰 그러려니 했죠. 네네. 네. 이 무릎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아파요. 그냥 무릎은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이어서 언젠가는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는 내가 젊어서 너무 많이 쓰면 나이 들어 쓸 게 조금밖에 안 남은 거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운동선수는 뭐 40대, 50대만 돼도 이미 다 닳아서 못 쓰는 경우가 음. 많고 그렇다고 너무 운동을 안 하면 또 그게 그렇죠. 또 다른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사가버리지. 사가버리고 네, 자동차를 스포츠카까지 몰아도 네. 오래 못하지만 네. 세워놔도 오래 못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여성의 경우 여성이 이제 무릎 관절염이 더 많거든요. 한 4배 정도 더 많은데 남자보다요? 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호르몬 때문에 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 갱년기가 되면 네. 그때부터 급속도로 확 나빠집니다. 여성분들은. 그래서 안 좋은데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한 65년 정도 65세쯤 되면 보통의 수명이 거의 다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무릎 관절 수명이. 물론 이제 유효기간이 난 거의 다 됐어. 지났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건강한 관절은 건강 아니다. 관절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제가 요번에 올 때 찾아봤더니 올해 기대 수명이 86세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는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무릎으로 못 사는 그 시간이 한 20년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 늦어요. 아프기 전에 가야 돼요. 보통 이제 관절염이 1기부터 4기 나눕니다.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나누는데 보통 1기, 2기가 이제 초기. 그래서 이때는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시기로 봐요. 근데 그때 안 아파요. 그러니까 안 가. 병원을 안 가는 거지.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시큰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정도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네, 넘어가. 네. 그게 1, 2기가 가고 있는데도 안 느껴지는 내가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보통 70%가 증상이 없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3기가 돼서 아파요. 그때는 대부분 아프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그때는 이미 비수술적으로는 방법이 별로 없는 아프다는 거는 경우가. 계속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걷는데 불편해서 가는 늘. 거죠. 불편할 정도. 병원에 갈 정도로 불편해져서 가면 지금 계속 아프진 않잖아요. 아니야. 저는 이제 운동을 심하게 할 때,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 정도 하면 좀 심한가? 하프 마라톤을 안 하셔야죠. 하프 이상을 가면 이게 아파서요. 오른쪽 무릎은 괜찮아. 네. 근데 왼쪽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은 못해요. 사람마다 어느 아픈 쪽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타고나기를 누구나 이렇게 대칭으로 타고나는 사람 없고 조금씩 삐뚤잖아요. 좀 삐뚤어. 한쪽이 조금 약한 쪽이 있습니다. 다리가 길면 더 다치고 짧으면 더 다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한 쪽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오른쪽 무릎 다치는 사람이 어깨도 오른쪽 어깨 아프고 이렇게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요. 네. 요 왼쪽에 뭐 아픈 데가 많아요. 맞아요. 희한해요. 희한하죠. 네. 이쪽하고 이쪽이 좀 달라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네. 이렇게 서 있을 때 어깨도 좀 이렇게 돌아가. 삐뚤어져 있다고 그래요. 아, 맞아. 한쪽으로 어깨가 맞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유전적인 부분이 좀 네, 있는 네, 거예요. 타고날 때 약간 이렇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무릎이라는 건 우리 몸을 온전히 다 지탱을 하고 감당을 하니까 네네. 한 50세가 넘게 되면 어느 정도 달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프기 전에 우리가 뭐 내시경 이런 거는 네.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기적으로 미리 하죠. 하듯이 네. 얘도 어떻게 보면 50대쯤 되면 그때부터는 좀 정기적으로 조금 해줘요. 체크를 하고 자기가 대책을 좀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음.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네. 검사를 해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50세 이후에 꼭 해야 할 무릎 상태 셀프 검사법이 있습니다. 네. 먼저 발 크기가 늘었다. 네. 발 크기? 발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요? 사이즈 늘었어요? 아직은 나이가 안 들었는 모양인데. 저는 커졌는데 그래요? 벌써? 그래요? 보통 45세 정도 커집니다. 난 줄어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발이 이렇게 스프링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네. 그 아치가 45살 때쯤 퍼져요. 아. 그러면 이제 발볼이 넓어지고 발도 조금 길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20대 때는 제가 265 신었거든요. 네. 지금 265 신으면 발이 아파요. 아. 그래서 270을 신어야 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치가 무너지면 원래 아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릎에 걸리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네. 같은 이 역할을 발등 얘기하시는 거예요? 발바닥의 아치. 바닥에 아치. 예. 그러니까 평발은 아치가 없고. 근데 이제 평발이 아닌 사람들도 네. 네. 45살 때쯤 되면 평발이 되는 거예요. 아. 기능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스프링이 있다가 스프링이 나이가 먹으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왜 발 차이가 별로 없는지 알겠어요. 왜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아치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맞아요. 약간 평발은 아니지만 약간 평발기가 가까운 있는 그래요. 게 그러면은 이게 퍼져도 아, 많이 안 그래서 퍼지니까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요족이라고 아. 아치가 좀 깊은 나는 이거 편이어가지고 깊잖아. 예. 그치? 아니요, 누나도 아주 깊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이 정도면 아주 깊은 거 아니에요? 음, 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45살 때 노안이 와서 조금 불편해지는 예. 것처럼 모르지만 발도 노족이 와서 그렇구나. 예, 스프링이 노족도 있어. 예,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스프링이 나가는 바람에 발이 커져요. 근데 발이 커지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무릎에 걸리는 충격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무릎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때가 딱 45살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조심을 해라. 네, 이런 발 말씀입니다. 크기의 변화를 네.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발이 되겠고 커지고. 네. 다음은 다리가 조금 휘는 듯하다. 네, 그거는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휘었어요? 저는 원래 조금 휘어 있는데요. 네. 요쪽하고 요쪽이 좀.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밖으로 나오거나. 많지 않은데 응.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리가 내가 곧고 네, 예뻤는데 꽂았는데. 난 원래 나이가 그랬어요. 들수록 좀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발 얘기했듯이 발이 퍼질 때 안쪽으로 이렇게 퍼져버리거든요. 이게 안쪽에 오다리처럼. 아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퍼지면서 오다리가 되기도 하고 또 무릎의 관절염이 안쪽부터 옵니다. 안쪽부터 무너져 내려요. 슬슬 무너져 내리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휘면 이게 무릎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생각을 해도 됩니다. 다리가 휘어 있는 느낌인지 한번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에는 무릎뼈, 무릎- 슬개골이 튀어나왔다. 네. 요건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보다 예전보다 네, 튀어나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보면 네. 이게 무릎뼈잖아요. 네. 슬개골. 이게 이렇게 유난히 좀 튀어나오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예, 제가 좀 튀어나왔어. 튀어나왔어. 그 왜 확 그러냐? 나왔어. 그러니까는 이 위에 허벅지 근육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 일직선이어야 되는데 이어져야 나이가 먹어서 되는구나, 이게 이제 무릎이랑. 꺼지니까 네. 밑으로 이제 작아지면서 꺼지거든요. 유원장님 허벅지 그러니까는-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볼떡 튀어나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운동을 허벅지 하시나 실하네. 봐요. 허벅지 실해.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만져보다 보니까 내가 이게 좀 튀어나온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 운동을 이 해야 돼. 무릎뼈가 커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무릎이 한 손으로 잡혔는데 네. 안 잡힌다. 커졌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 이거 관절염이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도 관찰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네. 체중이 늘었다. 요거는 뭐 잘 아시죠? 음. 그러니까 체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몸무게의 한 5배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한 5kg만 늘어도 무릎 하나에 25kg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아프고 반대로 또 5kg만 빼도 무릎 아프던 사람이 하나도 안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체중 조절은 네, 체중이 제일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누나는 어떻게 관리해요? 저요? 살이 안 쪄. 아니 요즘 살이 많이 쪘는데 아니 얘나 아니,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 살 좀 덜 찌는 방법? 뭐요? 그게 있어요. 뭐? 승질이 더러워요. 그럼 살 안 쪄요? 승질나 죽겠는데 뭐 살을 쪄. 나 어떻게 평생 살쪄야 되겠네요. 참. 이재용 씨랑 저랑 섞어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자, 체중도 확인하셔야 돼요. 네. 또 이건 이제 여성분들에게 예,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완경이 되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이 4배 정도 많아요. 음. 남성분들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것도 큰 영향을. 제일 미치네요. 많은 거는 호르몬 문제입니다. 아, 여러 가지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엉덩이가 아무래도 남성보다 크니까 각도가 이렇게 돼요, 다리가.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 들면은 엉덩이가 역삼각형으로 되면서 음. 저는 목욕탕에서나 이렇게 어르신들 뵐 때 그 엉덩이를 볼 때 좀 마음이 짠해요. 그렇죠. 남자들은 그렇게 안 돼요? 됩니다. 남자들도 엉덩이가 처져가지고요. 네. 주름이 이렇게 2중, 맞아요. 3중 가요. 근데 이렇게 삼각형은 안 되잖아. 아니 이게 푹 퍼지는 예, 예, 퍼져서 그냥 주름이 이렇게 가. 예. 그리고 그러니까는 거의 힘이 없어. 풍선이 없어졌다고 예, 생각하시죠. 예, 예, 예. 근육이 없어지면 근데 어쩔 수 없는 바람 거고. 빠진 풍선. 맞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분류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호르몬 문제입니다. 근데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뼈가 파괴되는 속도가 확 늘어나요. 그래서 남자분보다는 또 빨리 오고 또 수명도 길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 호르몬제를 먹게 되면은 호르몬제를 먹으면 예방이 됩니다.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을 쓰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하고 또 이제 어떤 손해가 그 있죠. 위험 요소가 네. 있잖아요. 뭐 가슴이나. 자궁 내막암이나 뭐 이쪽 유방이나 유방.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경중을 따져서 사람에 따라서 너무 힘들면 뭐 드셔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면 호르몬의 전구물질 뭐 이런 정도로 네, 이 위험이 없는 걸로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험 신호가 이렇게 해서 감지가 됐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바로 병원 가야 됩니까? 요 정도는 병원을 가는 건 아니고 네. 본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계속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요거면 바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뭐 이게 방송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뭐 부모님 댁에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부모님 무릎을 봤을 때 무릎 아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해보냐면 이렇게 누우시라고 해가지고 발목을 잡고 무릎을 꺾어보세요. 이렇게 무릎 끝까지. 굽히는 거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꺾이면 일단은 당장 병원에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나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반밖에 안 꺾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못 걷습니다. 일단 더 하려고 그러면 막 아프고. 여기서 이제 걸려가지고 안 온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걷고 굉장히 아픈 거기 때문에 가서 그때는 엄마 꺾어봐. 그래서 한번 일날 가서 꺾어. 이렇게 누웠을 때 이렇게 모른척하고 오른쪽 한번 왼쪽 그냥 이렇게 살짝 꺾어 보시고요. 다 꺾어졌다. 꺾어지면 뭘 하냐면 이렇게 돌려보세요. 잡고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이게 뭐냐면 무릎을 이렇게 이제 갈아보는 거예요. 억지로 꺾은 상태, 완전히 다 꺾은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가는 데까지 이렇게 해보면 만약에 무릎 관절이 아주 안 좋거나 특히 반월상 연골이라고 있어요. 무릎 사이에 연골판 거기가 찢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거의 이제 수술을 염두에 둬야 될 정도로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바로 가서 뭐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내 무릎 상태가 좀 이상이 왔다 싶으면
어떤 운동을 좀 해주면 이게 괜찮아질까요? 그 사실은 병원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제가 무슨 운동을 하면 좋냐. 이제 병원에 이제 무릎이 아파서 오셔가지고 제가 치료를 하고 갈 때 이제 그때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은 운동을 안 해야 돼요. 아, 안 해야 돼요. 쓰지를 말아야 되는. 무슨 얘기냐면 어. 내가 만약에 골절돼서 왔으면 기부스를 해주잖아요. 네. 4주 동안, 네. 보통 약 4주 동안. 그게 왜 그러냐면 못 쓰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만약에 이게 부러졌는데 운동을 해야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안 문제가 되죠.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무릎이 당장 아픈 급성기 분들은 음. 한 2주는 쉬어야 돼요. 음. 무조건. 근데 이제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안 하던 운동을 막 해. 네. 네. 그냥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그냥 약 드시고 찬 거 좀 드시고 안 움직이고 올려놓고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은 불이 났으면 불은 꺼져야 그 다음에 뭐 소방 뭐 안전 점검을 하든 해야 되는데 불이 나서 막 바쁜데 막 안전 점검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는 다 뭘 하시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갑자기 아프다 뭐 한 뭐 일주일 전부터 아파가지고 내가 못 걸었다 치료 받았다 그러면은 한 2주는 쉬는 걸로. 그러니까 급성기 말고 어떤 운동을 하면 되냐. 운동도요 밥하고 똑같아요. 밥을 하루에 5그릇 먹으면 과하죠. 네, 안 되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거를 지금 알려드리면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5그릇 먹으면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운동 부족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운동 과잉, 운동 중독 이래가지고 너무 거길 넘어서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친구 유명한 배우가 20대 때부터 운동 중독증에 그래가지고 한 4시간에서 6시간씩 촬영이 없는 날은 그렇게 운동해가지고 정말 날씬하고 정말 몸이 정말 예쁘고 그런데 한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촬영하다가 아이고 도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보고 운동 안 한다고 맨날 화내고 너는 왜 그렇게 운동해? 근데 너 나중에 나이 먹어서 배우 하려면 이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운동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너는 지금 하나도 안 아픈데 자기는 너무 아프대는 너무 거예요. 쓴 거예요. 네. 관절 입장에서만 보면 이게 이제 건강이라는 게 관절 건강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그렇지만 관절 입장에서만 보면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깅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공원을 걸으면서 꽃 냄새를 맡는 그 무슨 귀족 부인, 공주 이런 사람들이 100세 시대에는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영 좋죠. 그죠? 네. 그런 운동이 좋을 수영이나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은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고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뭐 무릎을 이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꽃 냄새 맡으면서 그냥 우아하게. 우아. 아니 이렇게 걷는 거 좋죠. 네. 산책하는 정도. 걷는 거는 정말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 걷는 건 좋습니다. 네. 근데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내원하는 분들 보면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걸으면 좋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제대로 잘 걸어야 돼. 잘 걸어야죠. 아파서 잘 못 걷는데 걸어야 되냐?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걷는 게 낫죠. 조금 걸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절염 때문에 아프신 분들은 안 걸으면 무릎은 좀 낫겠지만 건강을 또 해쳐요. 그러니까 우울증 생기고 근육 빠지고 뭐 면역력 떨어지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걷긴 걸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급성기가 아니고 만성기인 경우 말씀인데 그러면 아파도 걸어야 되냐? 아프면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60분을 걸 거면 20분, 20분, 20분 3번 나눠서 걷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앉아가지고 한 10분 쉬고 다시 걷고. 그러면은 그런 논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60분을 안 쉬고 걸은 사람하고 20분씩 3번 걸은 사람은 운동의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아프면 그냥 쉬고 이렇게 계속 걷는 것보다는 나눠서 걷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지 걷는 게 좋냐? 이제 좀 이렇게 산 같은데 가는 게 좋냐? 근데 무릎이 아픈 분들은 내리막 때문에 내리막 때문에
평지가 좀 나은 것 같고요. 오르막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 무릎에 이제 통증이 많이 오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공원을 산책하듯이 걷는 거하고 트레드밀 위해서 걷는 건 어떤 게 나아요? 네. 공원 산책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트레드밀은 속도를 자기가 정해요.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공원에서 그러면요,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자기가 그걸 조절을 해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조금 늦췄다가 괜찮으면 또 올라갔다. 그런데 똑같이 걸으면 그로 다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넘어질 가능성도 많고. 근데 요즘 같으면은 사실 좀 뭐 미세먼지다, 밖에 나가기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이제 트레빌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저기서 다람쥐 생각이 나가지고. 다람쥐? 그 안에서 계속 걷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니까. 밖에서는 얼마든지 걷겠는데 저는 그 위에서 이걸 못 안 걷겠더라고요. 해버렸다면 이 박자도 못 맞추겠고 저는 산책하듯이 파워워킹. 근데 무릎이 괜찮은 분들은 쫙 해가지고 세게. 빨리 걷는 파워워킹 네. 괜찮죠. 지금 그 양재쪽 그쪽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은 산책하듯이 이렇게 느리게 걷고, 젊은 사람들도 중년인데도 살 빼고 싶은 사람. 차려 입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네. 예, 근데 무릎에 무리가 있으면 저 파워워킹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산책하듯이 하는 거. 그러니까는 산책하듯이 하는 게 맞고요. 네. 파워워킹도 괜찮긴 한데 시간을 정해서 하셔야 돼요. 짧게.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걸 들잖아요. 네. 그러면 운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들어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노동. 그거는 이제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죠. 네. 그거 똑같이 파워워킹을 한 10분, 보통 한 7km 속도로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0분 정도 걸으면 이게 땀이 좀 나요. 네, 그런 정도로 하고 또 산책을 쭉 한 20-30분 하다가 또 이제 끝날 때 조금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살 빼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되고요. 또 파워워킹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려요. 그죠? 맞아. 이렇게 90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라고. 이러면 아까 말한 그 충돌 증후거든요. 여기가 찝힙니다. 우둑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걸을 때 중요한 건 앞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한 60도 가야 돼요. 아까 제가 뒷근육을 쓰라고 했잖아요. 뒷근육을 쓰려면 뒤로는 많이 가고 앞으로는 조금만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걸을 때 보면은 뒤로 이렇게 간단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없어요. 네, 없어요. 앞으로를 네, 앞에가 쉽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우니까. 근데 그렇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갈 때는 내 몸보다 이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건 그리고 아니라는 이건 거지. 뒤로 가고 이렇게. 근데 갈 때는 최대한도로 뒤로 가고. 이거 이래야 보폭이 아주 넓어지고요. 어색한데? 빨리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상체를 이용해서 살을 빼거나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어깨 그 회전근개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서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짧게 하는 게 좋다. 자전거는 아까 좋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자전거도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타도 되냐 또 물어보세요. 근데 이 무릎이 많이 걷는 것도 그렇지만 90도 이상 구부러지면 또 무리가 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자전거가 이렇게 되니까 좀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안장을 좀 높여 타라고 그래요. 안장을 높이면 좀 이렇게 타죠. 안장 높이 중요하죠. 낮추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면서 무릎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좀 안장을 높여가지고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은 정도로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릎에 도움을 주려면 어떤 걸 먹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죠. 도가니 이런 거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골국물 이런 거. 사골 국물이나 도가니, 닭발, 족발. 근데 족발 그게 정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왜 좋으냐면, 그러니까 도가니의 구성 성분이 아무래도 저희 도가니잖아요. 우리 도가니의 구성 성분하고 비슷해서 흡수나 사용되는 확률이 높아요. 좋은 영양분이긴 한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 도가니를 5도가니를 먹었어. 그럼 한 도가니탕이 아마 한 800kcal 될 거예요. 800에서 900. 네. 그걸 5개를 4000칼로리를 먹었어 내가. 그러면 살이 쪄요. 효과는 있는데 살이 쪄서 체중이 불어서 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거보다는 사실은
뭘 먹는가보다는 안 먹어야죠. 진짜 안 먹고 체중을 좀 안 먹어서 체중을 줄여야지. 줄여야 좋아지는 거고 아. 두 번째는 이제 좋아지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지는 걸 피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안 좋아지는 네. 것들이 있어요. 많죠. 음. 음주 흡연, 음. 설탕, 설탕. 인스턴트 식품. 네. 사실은 이거 4개를 끊고 2주만 끊을 수 있으면 네. 거의 대부분 많은 게 좋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약 먹을 때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먹지 난- 말라는 게 많아. 난 소화가 안 돼, 뭐 나는 무릎이 아파, 뭐 나는 뭐 머리가 아파, 피곤해 이런 거를 그거 4개만 딱 끊으면 한 2주만 해봐도 확 달라집니다. 얼굴 맞아. 색깔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2주까지 안 가더라고요. 안 가. 설탕을 맞아요. 어떻게 끊냐고 맞아요. 설탕. 그래서 이제 뭐를 좋은 걸 먹는다는 것보다는 이제 안 좋은 안 걸 좋은 피해라. 거를 먼저 피한다. 음.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안 익은 토마토, 그다음에 쌍난 감자 이런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네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무릎을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럼 몸 전체에 안 좋을걸요? 그러면 독이지, 토마토 네, 좀 독이. 덜 안 익은 익은 거. 안 좋아요? 그게 완숙 이제 토마토.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나와가지고 음. 무릎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네. 줄 수가 있으니까 좀 피하는 게 낫고요. 좋은 대표적인 겁니다. 좋은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계 올림픽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중동 대표가 있어요. 중동 대표. 보스웰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보스웰리아. 요즘들 네. 많이들. 네. 보스웰리아,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보스웰리아 나무의 이제 진액이죠. 음. 우리 송진처럼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유향 이렇게 부르고 젖 색깔 하얗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는 건데 그 보스웰릭 산이라는 것이 무릎의 건강에 좋고 항염 작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썼던. 그래서 중동 대표는 보스웰리아. 뉴질랜드 대표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 그것도 네, 많이 초록잎 홍합 많이 네, 들어보셨죠. 초록잎 홍합은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네. 분들. 그분들이 다 해안가에 살아서 초록잎 홍합을 주식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릎 관절염이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무릎 관절염이 없어서 찾다가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성분이 있나 봤더니 뭐 오메가3도 있고 오메가3가 의외로 항염 작용을 해가지고 좋거든요. 오메가3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 뭐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좋아지더라. 그렇게 해서 초록잎 홍합.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로 하나 우슬 들어보셨어요? 네네. 우슬이 한국말로 소무릎이에요. 소무릎. 우슬이 소무릎이에요. 그러네. 이게 가지가 이렇게 마디가 소무릎같이 생겼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우슬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먹는 건 아니고 이 우슬 뿌리를 먹습니다. 뿌리. 뿌리를 먹으면 거기도 뭐 하이알론산 우리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콜라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도움이 된다 뭐 하는데 차같이 끓여서 먹는 거예요? 차로도 먹고 약으로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을 뭐 단일 제품으로 나와 있지만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관절 영양제 하면 우슬도 들어가 있고 뭐 초록잎 홍합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거기다가 또 미네랄도 넣고 뭐 해가지고 좀 잘 만들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 아까 이제 50세 이후에 내가 좀 안 좋다 이런 정도의 분들은 뭐 약을 먹기보다는 저런 영양제를 조금 그때부터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주셨는데. 네, 등, 무릎.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도 가지고 나오셨다. 예.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말씀을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길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를 다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사실은 뭐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하지. 근데 저는 사실 비수술 쪽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중에서는 10명 중에 한 8번째, 9번째 정도로 수술 안 하는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입장에서 수술을 돼야 되는 경우,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이제 좀 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꼭 병원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내가 수술 결정해야 되는데 수술을 꼭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은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재욱의 5분 재활. 5분이면 됩니까? 네. 5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5분이면 돼요? 네. 5분이면 되는데 그냥 병원까지 한참을 가요. 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유재욱의 5분 재활 책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2번에 걸쳐서 아주 우리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재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